과학기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충북이 은퇴 과학자촌을 조성해 세계적인 석학 유치에 나섭니다. 충주 옛 조선식산은행 복원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지방의원 낙선운동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밤길 위험할 때 피하라고 경찰이 거리에 안심부스를 설치했는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등록문화재인 충주식산은행의 복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젠 12억 원짜리 내년 예산을 놓고 찬성하면 낙선시키겠다면서 충주시 의원들을 압박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가 각각 25% 비율로 편성되는데 국비는 이미 확정됐고 도비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의 복원 찬반 논란이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을 압박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등록문화재가 되면서 충주식산은행은 복원을 위한 첫 단계로 내년에 외부 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12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국비가 절반, 도비와 시비 등 지방비가 나머지 절반이고 액수로는 국비가 6억 1,500만 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3억 750만 원입니다. 국비는 전액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찌감치 확정됐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충북도의회에서도 도비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놔 사실상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갈등의 정점은 시비 확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전날 밤에 예산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낙선시키겠다는 내용의 글이 페이스북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한 의원은 정상적인 예산 심의가 어렵다고 속내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바람에 전화번호가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문자 받고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그게 두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죠. 상당히 불쾌하죠. 저희는. 의회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사안이라는 점, 국비와 도비가 이미 확보됐다는 점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7대 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서 등록 문화재 신청을 한 거고 그래서 국비 반영이 되고 도비가 반영이 된 건데 이걸 지금에 와서 뒤집는다라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가죠. 국비 예산을 세워준 문화재청에서도 충주식산은행 예산에 찬반 논란이 일면서 며칠 전 충주를 직접 방문했던 만큼 이번 충주시의회의 예산 처리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충북 몫이 6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충북도청에서 정부 예산 확보 현황 브리핑을 갖고 정부 예산의 충북 몫으로 6조 854억 원이 반영돼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전 공직자가 한 몸이 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141억 원이 증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월급을 더 줘도 싫다는 젊은 과학자들의 지역 기피 때문에 기업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대기업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지 않는 젊은이들 대신 거꾸로 이미 검증된 고경력 과학자들을 데려오는 역발상 프로젝트가 충북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칭 은퇴 과학자촌입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혁신을 이끌기 위해선 석박사급 연구진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이 이들을 데려오는 건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 충북의 경우 과학기술혁신 역량 지수가 전국에서 10번째로 낮아 서울 경기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연구인력 규모 등으로 평가하는 자원 부문은 1위인 서울과 7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온 역발상 프로젝트가 퇴직을 앞둔 검증된 과학자들을 지역에 모여 살게 하는 은퇴 과학자촌입니다. 큰 역할을 한 그런 교수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분들이 이제 정년 퇴직을 해서 대개 외국에 그냥 있는데 이분들의 그 두뇌를 좀 활용을 하자. 기본 모델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위해 조성한 경남 남해의 독일 마을입니다. 다만 관광 위주로 운영되는 독일 마을과 달리 정주 여건 조성 외에
정보 교류 공간을 만들어 각 분야의 석학들이 지식을 나누고 연구하는 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풍부한 연구 경험을 살려 대학의 연구 인력 육성, 기업체 기술 개발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두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 6년 안에 은퇴를 앞둔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국내에 43,800여 명, 해외에도 3, 4만 명 정도. 충청북도는 세제 혜택과 인건비 지원 등의 유인책을 통해 우선 50명 정도 끌어올 계획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은퇴 후 자기 경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활동하고 싶은 곳이 필요할 테거든요. 자기들의 경력을 계속 펼치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 장소의 기회를 아마 이 과학자촌에서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지 등의 구체적인 밑그림은 연구 용역이 끝나는 내년 9월 이후 공개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예전 이맘때면 고마운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씨를 붙인 카드나 연하장을 보내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핵 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이 크리스마스 실이 올해는 무관심 속에 최악의 모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결핵이 많던 시절 치료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실 판매는 범국민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결핵 환자를 위해서 사주시는 이 조그마한 딱지 한 장 한 장이 무서운 결핵을 뿌리 뽑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편지가 급감한 요즘은 크리스마스 실의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크리스마스 실이 뭔지는 혹시 알아? 아니요. 아예 몰라요? 네. 들어본 적도? 네. 거의 다 이제 모바일 수단으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주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우편으로 사실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없잖아요. 어디서 팔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 모금 실적은 최악입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올해 충북의 크리스마스 실 판매액은 3,300만 원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표를 수집하는 가입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다 안 사가신 거죠. 현재 보면 차츰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열쇠고리와 이모티콘 등 각종 대체 물품도 등장했지만 모금 실적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모금 목표액에 따른 실적도 한 40%에서 50% 정도 매년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서 결핵 사업을 하는데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충북에서 결핵에 걸린 환자는 862명, 전국적으로는 2만 6천 명이 넘는 결핵 환자가 더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여성과 아동 상대 범죄를 막겠다며 충북에서는 진천에 처음으로 범죄 안심 부스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위급 상황 때 부스 안으로 대피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시설인데 운영 전부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왜 그런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위 버스 정류장 옆에 노랗고 네모난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누구나 위급 상황 때 안으로 대피해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히는 범죄 안심 부스입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112 상황실과 곧바로 실시간 통화가 가능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도 CCTV를 통해 현장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예, 진천경찰서 점검 중입니다. 안심부스 벽면과 출입문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강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경찰은 밤에도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범죄 우려가 높은 5곳에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천군청과 시민단체, 기업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며 리플릿을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예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 같은 목적으로 청주 도심에 설치된 공중전화 안전부스는 부실 관리로 재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서는 같은 시설을 설치했다 어린이 장난 신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 도움을 요청한 전화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치가 이루어진 건 한 건이 있습니다. 치매 노인분 보호자께서 도움을 요청해서 안전하게 기가 조치한 건이 한 건 있고요. 설치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경찰이 추진한 이 사업에는 안심부스 한 대에 2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유한국당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내년 4.15 총선에서 음성 증평 진천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도의원과 군수를 지낸 경험으로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며 같은 당 현역인 경대수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강마을 재생사업에 단양군과 괴산군이 선정됐습니다. 단양군은 남한강 상류인 영춘면 상리 일원에 2022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견지낚시 체험관, 민물고기 공원, 어민 복지센터 등을 조성합니다. 괴산군도 괴강이 흐르는 대덕리와 재월리 일원에 50억 원을 들여 올갱이와 송어낚시 체험장을 조성하는 등 강 주변 마을 활성화 사업을 펼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도내 5개 고등학교를 감사해 학사행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교사 20명에 대해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 2년 동안 교사 7명이 시험 문제를 잘못 출제해 12차례 재시험을 치렀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잘못 내 4번 이상 복수 정답 처리했습니다. 제천의 한 고등학교는 특정 동아리 회원 20명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교사 20명 가운데 1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8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연탄 2만 장을 제천시에 기탁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이 기부자는 지역 연탄 제조업체가 발행한 연탄 2만 장 보관증을 제천시청 사회복지과에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03년 연탄 15,000장으로 시작한 기부를 확대해 매년 2만 장씩으로 늘렸습니다. 날씨와 기후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상과학관이 대구와 전북에 이어 전국 3번째이자 중부권 최초로 충주에 문을 엽니다. 기상청은 충주시 연수동에 건축 연면적 3,000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 규모의 국립기상과학관을 내일 준공식과 함께 일반에 선보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충주 기상과학관은 태풍, 구름, 비, 눈 등 기상현상을 체험하면서 기상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민 5개의 체험존과 유아 전용 체험관,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주 기상과학관은 오늘 16일부터 4D 영상관이 추가 설치되는 내년 5월 정식 개관 때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해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 단체 관람이 가능합니다. 충주 수원보에 있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우리나라 산과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용식물 도감을 발간했습니다. 이 식용식물 도감은 국내에서 자생하는 재래종을 비롯해 기화식물 일부와 재배식물 등 모두 656종류의 식용식물에 대한 형태적인 특성과 함께 이용 방법과 효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품종관리센터는 식물자원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보산의 나무와 풀, 우리 산에 자라는 약용식물 등의 도감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청주시 분평동에서 41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 옆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 1층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